자석을 이용해 사람의 폐에 들어가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는 초소형 로봇이 개발됐습니다. 폐 관련 질환에 대응하는 새로운 형태의 의료기술이 될 전망입니다. 김정 어린이과학동화 편집장님과 알아보겠습니다. 편집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의사들이 환자의 폐와 기도 속을 보고 싶으면 우리가 기관지경이라는 내시경을 환자 몸속에 넣어서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이 기관지경이 얇은 인체 조직안을 보기에는 너무 두껍다고 하죠. 네, 기관지는 목에 있는 호흡기 기관과 폐 사이를 연결해주는 관으로 들이마신 공기와 내신 공기가 이동하는 통로입니다. 나뭇가지처럼 가늘게 갈라져 나오면서 지름 4mm에서 1mm까지 점점 얇아집니다. 기관지가 아프면 기관지경이라는 내시경을 환자의 몸속에 넣어서 관찰하는데 기관지경은 지름이 4mm에 달해서 기관지를 끝까지 관찰할 수 없습니다. 네. 얇은 기관지를 보기에는 너무 두껍지요. 그래서 폐질환이 있을 때 기관지 구석구석을 조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폐암이나 이런 중요한 암을 빨리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로봇이 나왔다고 합니다. 최근 사람의 폐 속 가는 기관지까지 들어가 자유자재로 돌아다니면서 병을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는 지렁이 형태의 초소형 로봇이 개발됐습니다. 네. 이 로봇의 몸통의 지름은 2mm이고 네. 길이는 80mm 정도예요. 사람의 기관지를 통과해 지나갈 수 있을 만큼 얇습니다. 영국 리즈대학교 연구팀은 3월 21일 이 가느다란 로봇을 만들었는데요. 네. 연구팀은 잘 늘어나는 탄성 물질에 자석의 성질을 띠는 입자를 넣은 조각들을 이어 붙여서 지렁이처럼 생긴 로봇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환자의 몸 밖에서 자석의 성질을 이용해 지렁이 로봇을 조절할 수 있는 로봇팔을 만들었습니다. 네. 자석과 자석을 가까이 놓으면 같은 극일 때는 서로 밀어내고 네. 다른 극일 때는 서로 잡아당기는 청력과 인력이 발생합니다. 이를 이용해 지렁이 로봇을 움직인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자석의 원리를 이용했다라는 게 참 흥미롭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로봇의 성능은 과연 어땠나요? 기관지 모형 밖에서 로봇팔을 조종해 몸 안에 있는 지렁이 로봇의 방향을 틀기도 하고 모양을 네. 바꾸기도 하면서 기관지 속을 원하는 대로 나아갈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연구팀은 지렁이 로봇이 자율적으로 움직이도록 설계했습니다. 네. 폐 엑스레이를 찍고 기관지에서 움직일 경로를 미리 컴퓨터에 입력한 뒤 입이나 코를 통해 지렁이 로봇을 넣으면 로봇이 여러 방향으로 갈라진 기관지 미로를 통과해 원하는 곳까지 도달할 수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네. 연구팀은 의사가 수술 중 예측하지 못한 장애물이나 질환을 확인하기 위해 다시 엑스레이를 찍는 등 번거로운 절차 없이 로봇을 이용해 바로 질환을 조사하거나 약물을 실어 보내거나 조직을 채취하는 등 치료를 도울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니까 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지렁이 로봇 소식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주제를 좀 바꿔서요. 바다의 포식자 상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동안 상어는요, 숨을 쉬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호흡을 위해서 끊임없이 움직여야 하다 보니까 잠을 전혀 자지 않는다. 이렇게도 알려져 왔습니다. 네, 백상어리를 비롯한 일부 상어들은 물의 공급을 조절하는 아가미 뚜껑이 없어서 끊임없이 움직여 아가미로 물을 계속 흘려보내야 합니다. 그래야 아가미에서 물속 산소를 걸러내서 호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상어가 헤엄을 멈추면 죽는다. 그래서 상어는 잠을 자지 않는다는 주장까지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논란에 종지부를 찍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죠. 호주의 한 연구팀이 상어가 잠을 잔다는 증거를 확인했습니다. 연구팀은 이사벨 복상어 7마리를 수조에 두고 이들의 행동을 관찰했습니다. 네. 이와 함께 물속 산소량도 24시간 동안 실시간으로 측정했습니다. 대부분의 동물은 깨어있는 동안 신체 활동을 하면서 에너지를 씁니다. 네. 자는 동안에는 에너지를 덜 쓰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동물들이 에너지를 만들어내기 위해 영양분뿐만 아니라 산소도 많이 필요로 합니다. 상어 역시 호흡을 통해 에너지를 얻습니다. 그러면 물속의 산소의 양이 어느 정도이냐 이런 거를 좀 측정을 해보면 상어가 자는지 안 자는지를 확인할 수 있겠네요. 네, 관찰 결과 이사벨 복상어가 깨어 활발히 움직일 때는 산소 흡수량이 많았지만 이후 움직임이 줄어들자 산소 흡수량이 점차 줄어드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5분 이상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서 잠을 자는 것처럼 보일 때는 산소 흡수량이 더 떨어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활발히 움직일 때와 비교하면 5분 이상 움직이지 않을 때 상어의 산소 흡수량은 평소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네. 이사벨 복상어 역시 에너지를 보존하기 위해 대사량을 줄이고 휴식을 취하기 위해 잠을 자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네. 한편 연구팀은 상어가 자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눈이 아닌 자세에 주목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아, 네. 이사벨 상어는 자는 동안 몸을 수평으로 유지하고 땅에 가까이 떠 있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한편 자는 동안 눈을 감을 때도 있었지만 눈을 뜰 때도 많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눈을 뜨고도 자는가 봐요. 네. 연구팀은 앞으로 상어가 잘 때 상어의 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연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상어가 자는지는 눈을 떴나 감았나 보다는 산소량이 중요하다. 네, 이런 말씀 같습니다. 잠자는 상어 이야기 오늘도 재밌었습니다. 편집장님 감사합니다.